2006년 10월 투채널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은 목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적의 집. 히로시마현 FC의 모초. 지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신명 스팟이 있습니다. 부적의 집이라 불리는 그곳에는 이름 그대로 엄청난 부적이 붙은 집이 있습니다. 소문만 무성한 다른 신명 스팟과는 달리 거기를 방문한 대학 친구는 거의 모두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 평소에 영감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인답니다. 이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집 주변만 안개가 부자연스럽게 짙게 덮여 있었어. 그래서 장난반으로 안개에다 소금을 던졌더니 갑자기 거기만 안개가 확 갈라진 거야. 완전 쫄아서 도망쳤어. 아무래도 이상할 정도로 많은 영가가 모이는 장소로 귀신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부적에 막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귀신들이 우글우글하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도 잊을 수 없지만 영감도 없는데 보였다라는 게요. 역시 영감이 없는 나로서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심령 스팟이었습니다. 어느 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중 그 부적의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침 거기 있던 사이좋은 선배와 그 여친, 그리고 친구 S는 신이 나 지금 바로 가자 하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그 지역 사람인 선배와 여친은 고등학교 때 갔던 적이 있다는데요. 무서워서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현에서 온 S는 특히 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낸 뒤 살짝 두려워져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니, 진짜 위험하다며. 거기 갔다가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던 놈들이나 돌아오다가 사고당한 애들이 아주 들어섰다는데. 내가 말하자 S는 이제 와서 뭐가 그리 겁나냐? 난 영감도 있고 어릴 때부터 맨날 귀신도 보고 싶었고 그런 느낌 들면 귀신한테도 꽤 해보는 거지 뭐. 나는 내심 이거 미친놈이네 생각했습니다만 정말 위험한 귀신이 있다면 자기가 알려주고 너 먼저 도망치게 해주겠다는 평소부터 무서운 걸 모르고 기가 센 S가 같이 가는 것도 있어 부적의 집에 가는 걸 허락하고 만 겁니다. 시간은 대충 밤 11시 넘었을 무렵. 심령 스팟에 가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어도 부적의 집으로 가는 숲길은 짓눌리는 느낌에다 어둠만이 펼쳐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우와, 역시 그만둘 걸 그랬나? 등등 떠드는데 선배 커플이 차에서 내리질 않네요. 형, 뭔 일 있어? 내가 물으니 선배는 알이 기분 나빠서 싫대. 나도 남을게 합니다. 알은 선배의 여친. S가 에? 모처럼 왔는데 그냥 보기만 합시다 하자 아니 진짜 싫다. 니들 둘이 갔다 와 합니다. 뭘 그리 쫄아요? 귀신이라면 나한테 맡겨요 라는 S. 그 자식 시끄럽네. 알이 기분 안 좋다잖아. 까불지 좀 마. 반은 싸움이 날 것 같아 황급히 내가 말리고 마지못해 둘이서 가기로 했습니다. 뭐야. 둘이 차 안에서 분명 뭔 짓 하려는 거야 하는 S. 나는 이런 곳에서 그건 아니겠지. 너도 형한테 그게 뭔 태도냐? 했습니다. 돌아와서 창문 쾅쾅 두드려서 지리게 만들어준다. 나는 할 말을 잃었죠. 어이도 없고 했는데요. 갑자기 시야에 날아들어온 바리케이드에 놀라 우뚝 멈추고 말았습니다. S는 여기부터가 본방이구만. 여기부터는 땡땡시 소유 지역으로 출입 금지. 가시철조망까지 둘린 삼엄한 바리케이드였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숲을 벗어나 철조망이 끊긴 곳을 넘은 뒤 다시 길로 돌아와 앞으로 나아갔죠. 지금 생각하면 그 바리케이드를 넘은 순간 갑자기 추워졌던 느낌도 들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공기가 바뀐다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긴장하고 말없이 걷는 나. 반대로 S는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저기 있어. 오, 저기도 있네. 여전히 까불탕거리는 S였습니다. 그런데 부적의 집에는 모조품이 있다 라는 말을 전부터 듣고 있었거든요. 학교 친구가 있잖아, 임도를 가다 보면 우선 하얀 집하고 만나. 근데 그 집은 그냥 버려진 진짜 일반 민가야. 그 집 옆에 오르막으로 된 오솔길이 있거든? 거기로 올라가야만 부족의 집에 갈 수 있어. 가끔 그 일반 민가를 부족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돌아온 병신들도 있다니까. 그리고 그 모조품은 진짜로 있었습니다. S에게 그 집 이야기는 해둔 터라 둘 모두 침착하게 그 집 옆에 오솔길을 향했습니다. 거기서 S가 잠깐 담배불 좀 묻히고 하더니 멈췄습니다. 좀처럼 불이 붙질 않습니다. 멍하니 하얀 집을 바라보던 나는 여기도 분위기 엄청나네? 하면서 하얀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왠지 그 일반 민가도 주위를 쇠사슬로 둘러놓고 있었어요. 딱히 아무런 느낌도 없이 쇠사슬 밑을 지나려고 하자 M은 제 이름입니다. 그렇게 S가 불러서 멈췄습니다. 놀라서 돌아보자 S가 담배를 피우면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내 쪽을 보고 있습니다. 뭔 영문인지 몰라 움직일 수 없었는데요. S의 시야가 내가 아니라 내 등 쪽을 향해 있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가 어는 듯 차가워진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바로 S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으나 아무리 해도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S가 갑자기 우와! 엄청난 비명을 지르면서 왔던 길을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소리가 도움이 돼 나도 제정신으로 돌아와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숲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져 절망적인 공포가 엄습했지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상황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말이죠. 머릿속을 스쳤던 기억이 나네요. 드디어 숲길을 빠져 일반 길로 뛰쳐나왔고 그 기세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타자 장난 아니라는 걸 깨달은 선배가 물어왔죠. 니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부들부들 떨림이 멈추질 않아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어. 일단 빨리 출발해줘. 부탁합니다. 제발요. 부탁해. 거기서 멀어지고 본 마음 하나로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 겁먹은 모습이 보통이 아니라서 선배도 놀리지 않고 차를 급발진시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는 운전이 계속되고 선배 여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등을 세게 팡! 얻어맞습니다. 놀라서 옆을 봤더니 한바구 웃음을 띤 S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재밌어졌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이해됐죠. 솔직히 S를 쥐어패고 싶었습니다만 분노 이상의 안도감, 해방감이 넘쳐나와 단숨에 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선배도 상황을 인식한 듯 S 너 이 자식 하면서 룸미러 너머로 S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최악이다. 이놈하고만은 두 번 다시 심령 스팟에 안 온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선배도 같은 기분이었겠죠. 평소 불같은 성격인 선배지만 S를 그리 탓하지는 않았고 여친을 달래고만 있었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차 안은 단숨에 밝아졌고 S가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 둥 하면서 거리로 돌아왔을 무렵에는 원래의 텐션으로 돌아와 모두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막 편의점으로 들어서려 할 때 선배가 뭐 좀 마실래?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차 지붕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차가 흔들렸습니다. 선배가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고 말아 뒷차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선배의 여친인 알이 일단 편의점 주차장으로 들어가. 뒷차한테 민폐잖아. 나도 뭐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새 같은 뭐일까?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 생각하는 중 차는 편의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둘러 차에서 내려 지붕을 확인했는데요. 움푹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폰 라이트로 비춰봐도 긁힌 것 같은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뭔가 떨어졌다니까. 응?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채 차 주변이나 근처 도로를 서성거리다 보니 S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걸 깨닫습니다. 차로 돌아가 S에게 왜 그래?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고 고개를 숙인 채 조금 떨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어서 강하게 어깨를 흔들어대면서 야, 왜 그러는데 너? 소리쳤죠. S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따라온 거야. 중얼댔습니다. S의 한마디에 나는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왔다니 뭐야? 너 그거 거짓말이라며? 아냐? S는 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어요. 선배 여친도 울기 시작하고 맙니다. 일단 진정하자는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다 바치고 조금씩 이야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위험했어. 거기는 바리케이드 있었잖아. 우리가 일부러 숲 안쪽까지 벗어난 건 철조망 때문이 아니고 바리케이드 바로 앞쪽에 사람이 서 있어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너한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거기서 그만두자고 했다간 모냥 빠지잖냐. 바리케이드 너머에도 귀신들이 우글우글했어. 숲속 길에도 서 있었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흥미도 없이 보여서 어떻게든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모조품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진짜로 귀신은 없었어. 겨우 안심하고 담배 한 대 할까 생각했지. 그래서 불을 붙이려는 동안 네가 어딘가로 가길래 네 쪽을 봤더니 있었던 거야. 머리 긴 여자가. 쇠사슬 밑을 지나가려는 널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바로 널 불러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 네가 돌아봤을 때는 그 여자가 네 등에 올라타 있었다고. S의 아파트로 돌아온 우리 둘은 마실 요량으로 사다 놓았던 술도 마시지 않고 바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완전 쫄아서 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바로 의식이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데 우엑 우엑 뭔가를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화장실을 향했더니 S가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 토하고 있었어요. S, 괜찮아? 정신 차려! S! 불러대면서 열심히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변기 안을 들여다봤다가 얼어붙었죠. S는 피를 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날아갈 것 같은 의식을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미친 듯 S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얌마, 장난치지 마, 자식아! 울면서 계속 S의 등을 두들겼어요. 잘 때 켜두는 희미한 전구로 된 방 전등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던 걸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은 구급차가 도착하고 옮겨지는 S와 함께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S에게는 의식이 없었지만요. 내 옷은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S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죠. S는 성대가 손상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죽어라 소리 지르는 정도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며 사정을 물어봤는데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른 병원에 입원. 나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만 성대 치료 중이라 S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이에 글씨를 써서 대화를 나눴지만 허무하고 그리고 슬퍼서 그다지 많은 대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날 밤 일 같은 건 모를 수도 없었죠. 한동안 그런 식으로 지냈고 이제 곧 퇴원이라던 어느 날 병문안 갔더니 S가 사라졌습니다. 물어보자 어제 퇴원했다 라는 겁니다. 연락 정도는 줘라 생각하며
S에게 퇴원 축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메일 주소가 바뀌었다는 업체의 연락만이 돌아왔습니다. S는 메일 주소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서둘러 전화했지만 번호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싶었는데요. S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S는 학교를 자퇴한 겁니다. 총무과에 가서 본가 전화번호를 부탁했습니다만 그만둔 학생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는 것. 완전히 연락할 수단이 끊기고 말았죠. 그 후 2년간 나는 대학 재학 중에는 S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후일담입니다. 제목을 얼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얼령에 대해 설명하자면 말에는 얼령이라는 영가가 있어 뱉었던 말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힘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S와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같은 동아리 안에 있는 후배가 S와 같은 고향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후배에게 어거지로 부탁해 지지난주 토요일을 이용 S의 고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S와 자주 놀았다는 그 후배는 S의 집도 알고 있어 좀 떼를 쓰는가 싶으면서도 오래전부터 S가 걱정돼 미치겠다며 나는 S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명랑한 느낌의 키가 작고 활발해 보이는 S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놀랐습니다만 바로 S를 불러줬습니다. 현관으로 S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빡빡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만 왔어? 쓴웃음을 지으며 죄지은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인 S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집으로 들어가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묘한 긴장감에다 서먹서먹한 대화였습니다만 S는 다음과 같이 말해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포인트별로 요약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가? 폭풍 수면하는 내 옆에서 계속 잠들 수 없던 S. 못 잤다고 할까요? 굳이 안 잔 걸까요? 아침까지 절대 긴장을 풀면 안 된다. 굳게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야. 추워진 S는 이불을 꺼내려 벽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S가 반응을 취할 새도 없이 그 여자는 S와 합쳐졌습니다. 그때부터의 의식은 띄엄띄엄했다네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변기를 향해 토하고 있었고 본능적으로 이물질을 토해내고 싶었달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피뿐. 난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각오했다네요. 이제는 토하자 하는 의식과는 관계없이 입에서 피가 넘쳐나옵니다. 내가 등을 두드리고 이름을 계속 불렀던 건 기억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2. 왜 갑자기 퇴원했나? 왜 연락수단을 끊었나? 병원 의사 왈 분야가 다르다고 했답니다. 성대는 거의 다 나았는데 계속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S의 의식 문제, 정신적인 상처, 즉 자기네 관할 밖이라는 거죠. 그렇게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S의 어머니는 클리닉에 다니면서 학업 복귀를 권유했지만 S는 퇴원 뒤 학교를 그만두고 본가로 돌아가길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후 부모님이 데리러 오셨고 S는 본가로 돌아온 겁니다. 반은 미쳐있었나봐. 하지만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잘 될 거라고는 안 봤어. 여자는 매일 꿈에 나왔고 전에는 없었던 목류병까지도 생겼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사나 절에서 퇴마를 받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연락수단을 끊은 건 그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라고만 대답했는데요. 나는 S가 모든 걸 잊고 싶었던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가? 본가로 돌아오기 전에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S는 부모님을 동반해 고향에 있는 큰 절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절에 도착하자마자 S는 주지스님에 의해 본당으로 안내되고 여기서 모든 걸 털어놓거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말을 못하는 S는 종이와 펜으로 모든 걸 밝히려고 했죠. 그러나 갑자기 도중에 펜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뚜렷한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가위에 눌린 건 처음이랍니다. 갑자기 S가 괴로워하기 시작해서 주지스님 일행은 서둘러 퇴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앞이 시커매지면서 사람들이 우당탕대는 발소리, 불경과 금소금이 한동안 들리다가 의식이 훅 날아갔다네요. 다음으로 눈을 떴을 때는 절의 객실 이불이었고 주지스님과 부모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이 이야기해줍니다. 특히 강한 원념을 가진 귀신으로 빙의하는 방법이 보통이 아니었다. 안쪽으로부터 침식되어 있어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는 것. 주지스님은 좀처럼 나가질 않아 이런 걸 사용했다네 하며 나무로 만든 불상을 보여줬습니다. 대체 효과가 있다는 모양으로 간단하게 만든 인형이었지만 S에게는 너무도 거룩하게 보였다고 하네요. 3.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가? 2. S가 목소리를 잃은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다는 것으로 귀신이 몸을 지배할 때 그 힘을 빼앗는다는 건 자주 있는 일인 모양입니다. 얼령, 고토다마와 영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퇴마가 끝나고도 아직 목소리가 안 나오는 S를 보고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만 주지스님 말, 이젠 괜찮다. 영양을 섭취하고 며칠 진정하면 목소리도 나올 거야 라는 거죠. 실제로도 일주일 정도 지나 서서히 목소리는 회복됐고 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네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S는 파견업자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무사히 살고 있다는 것. 이상이 내가 겪었던 심령 체험의 전부입니다. S는 퇴마를 받은 후 그 여자는커녕 한 번도 귀신을 보는 일이 없었고 영감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몸을 대신했던 부처님에 의해 그런 힘이 봉인되었던 걸까요? 어쨌든 진짜로 위험한 심령 스팟에는 장난 삼아서라도 가까이 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 세계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여기에 나오는 심령 스팟은 히로시마에 실제로 있는 곳이고요. 이 이야기도 실화입니다. 여기 얽힌 이야기도 꽤 많으니까 앞으로도 들려드릴 기회가 많을 듯 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